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존행동이나 에너지 평가사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죠. 바로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파지는 복잡한 그래프, 습공기 선도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초보자분들도 10분 만에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40년 현장 노하우를 듬뿍 담아 복잡한 선도를 아주 쉽고 직관적으로 풀어드릴 예정이거든요. 시험 합격은 물론이고 실무 시설 관리에서도 핵심이 되는 8가지 상태량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마법 같은 습공기 선도의 세계로 힘차게 출발해 볼까요? 습공기 선도라는 지도에는 공기를 해독하는 8개의 암호, 즉 DNA가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구 온도부터 습고 온도, 노점 온도, 절대 습도, 상대 습도 등이 바로 그것이죠. 여기에 공기가 품은 에너지인 엔탈피, 부피를 뜻하는 비체적, 수증기 분압까지 총 8가지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선도 위에서 교차하는 상태점 딱 하나만 찾으면 게임 끝입니다. 그 점 하나만 콕 찍으면 얽혀있는 8가지 데이터가 마법처럼 한꺼번에 와르르 쏟아지거든요. 오늘 이 8가지 선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저와 함께 하나씩 차근차근 그려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우리가 다룰 습공기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베이스 캠프를 차려보겠습니다. 습공기는 물기가 전혀 없는 뽀송뽀송한 건공기 1kg에 수증기가 약간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선도를 볼 때 기준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이 건공기 1kg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세요. 가로축은 수분의 양을 나타내는 절대 습도, 세로축은 공기가 가진 총 에너지인 엔탈피를 나타냅니다. 이 빈 공간에 수분과 열이 얼마나 더해지고 빠지는지를 추적하는 것이 바로 습공기 선도입니다.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의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는 아주 똑똑한 디지털 지도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온도 삼형제 사이에는 어떤 권력 구조, 즉 크기 순서가 숨어 있을까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항상 건구 온도가 가장 큰 대장 노릇을 합니다. 건구 온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습구 온도, 이슬이 맺히는 노점 온도가 가장 낮죠. 하지만 공기가 수증기를 100% 꽉 채워 머금은 포화 상태가 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물이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세 온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현상, T = T' = T2'이 생깁니다. 일반 상태의 부등호와 100% 포화 상태의 등호를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시험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온도 삼형제 사이에는 어떤 권력 구조, 즉 크기 순서가 숨어 있을까요?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항상 건구 온도가 가장 큰 대장 노릇을 합니다. 건구 온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습고 온도, 이슬이 맺히는 노점 온도가 가장 낮죠. T가 T-보다 크고 T-가 T+보다 크다. 하지만 공기가 수증기를 100% 꽉 채워 머금은 포화 상태가 되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물이 증발하지 않기 때문에 세 온도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현상, T는 T-는 T+가 생깁니다. 일반 상태의 부등호와 100% 포화 상태의 등호를 비교해서 기억해 두시면 시험에서 아주 유용합니다. 이번에는 습도를 나타내는 2가지 지표, 절대 습도와 상대 습도의 법칙을 공간으로 이해해 볼게요. 절대 습도는 실제 기차에 타고 있는 200명의 승객처럼 가열이나 냉각에도 변하지 않는 불변의 수치입니다. 선도에서는 가로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쭉 뻗어나가는 수평선으로 곧게 그려지죠. 반면 상대 습도는 정원이 400명인 기차에 200명이 타서 50%가 찼다고 말하는 여유율을 의미합니다. 온도라는 공간의 크기가 변하면 이 비율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선도에서는 둥근 곡선으로 나타납니다.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양과 공간 크기에 따라 변하는 상대적인 비율, 그 차이를 확실히 구분해 보세요. 온도와 습도를 잡았으니 이번엔 공기가 품고 있는 숨겨진 경사선 2개를 더 찾아볼 차례입니다. 완만하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파란색 대각선은 공기의 총 에너지를 뜻하는 엔탈피선입니다. 온도가 오르는 현열과 습도가 오르는 잠열 에너지를 모두 합친 아주 중요한 전체 에너지 값이죠. 그 옆에 가파르게 서 있는 짙은 대각선은 공기 1kg이 차지하는 부피, 즉
비최적을 의미합니다. 보통 20도 표준 공기의 비최적은 약 0.83이라는 사실을 알아두면 나중에 계산할 때 정말 편리하답니다. 완만한 선은 에너지인 엔탈피, 가파른 선은 부피인 비최적. 이렇게 경사도로 두 선을 쉽게 구분해 보세요. 지금까지 선도를 이루는 8가지 선의 방향을 모두 배웠습니다. 이제 마법을 부려볼 시간입니다. 선도 위에서 이 8가지 데이터 중 딱 2개의 값만 알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건고 온도와 상대 습도처럼 단 2개의 상태선이 교차하는 지점에 우리는 상태점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딱 찍히는 순간 꽁꽁 숨겨져 있던 나머지 6개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쏟아져 도출됩니다. 선도에서 교차점을 찾아 쭉 선을 따라가기만 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모든 값을 읽어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습공기 선도를 마스터하는 가장 핵심 원리인 2점 결정 원칙이랍니다. 하지만 여기서 출제위원들이 정말 좋아하는 치명적인 함정이 하나 숨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금 2개의 값만 알면 상태점을 찾을 수 있다고 했지만 2점 원칙이 붕괴되는 유일한 예외가 존재하죠. 바로 절대 습도와 노점 온도, 이 2가지 값만 주어졌을 때는 절대 상태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두 선은 나란히 뻗어가는 완벽한 평행선이라 교차점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서로 만나지 않으니 당연히 나머지 데이터도 읽어낼 수 없다는 사실, 정말 직관적이죠? 시험에 아주 단골로 나오는 함정 문제이니 절대 습도와 노점 온도는 짝꿍이 안 된다고 꼭 암기해 주세요. 선도에서 점을 찍는 법을 알았으니 이제 그 점이 움직이는 방향에 담긴 비밀을 풀어볼까요? 상태점이 움직이는 팔방이 화살표 방향은 공조기가 공기에 어떤 마법을 걸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가열, 왼쪽으로 가면 냉각이고 위로 올라가면 가습, 아래로 내려가면 감습이 되죠. 대각선으로 움직인다면 가열과 가습 또는 냉각과 감습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 됩니다. 단순한 성급기가 아니라 공조기가 만들어내는 부하의 정체가 이 화살표 안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팔방이 나침반만 머릿속에 잘 그려두시면 어떤 공조 과정이든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공조기가 열심히 일해서 만든 전체 에너지 변화량 중에서 온도를 바꾸는 데 쓴 힘은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공조 부하의 성질을 결정짓는 현열비, SHF라는 핵심 개념입니다. 선도에서 보면 대각선으로 이동한 전체 열량, 전열에 대해 가로로 이동한 온도 변화, 현열의 비율이죠. 공식으로 쓰면 현열량을 현열과 잠열을 합친 전열량으로 나눈 값으로 실무에서 아주 중요하게 쓰입니다. 실내가 얼마나 덥고 습한지에 따라 어떤 바람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지 결정하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프의 가로 밑변을 빗변으로 나눈 비율이라고 이미지로 기억하시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건조한 실내에 수분을 공급할 때 가습 방식에 따라 선도상의 화살표 기울기가 달라집니다. 이 기울기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엔탈피 변화량을 절대습도 변화량으로 나눈 열수분비입니다. 물만 살짝 뿌리는 순환수 가습은 에너지가 적어 가장 완만한 기울기로 서서히 올라갑니다. 반면 뜨거운 스팀을 팍팍 뿜어내는 증기가습은 에너지가 넘쳐서 가장 가파르게 치솟아오르죠. 순환수, 온수, 증기가습 순으로 선도의 각도가 점점 가팔라진다는 점을 눈으로 확인해 보세요. 이 각도의 차이를 묻는 문제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니 화살표의 기울기를 꼭 비교해서 기억해 둡시다.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무서운 기출 함정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단순 냉각 시에는 선도에서 왼쪽으로만 수평 이동하니까 절대 습도는 불변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온도를 이슬점인 노점 온도 이하로 과냉각시키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공기가 차가워지다 못해 결로가 발생하여 공기 중의 수분이 물방울로 뚝뚝 떨어져 나가게 되거든요. 결국 수분이 빠져나가므로 절대습도 선이 포화선을 따라 아래로 꺾이며 하락하는 치명적인 예외가 발생합니다. 단순 냉각은 습도 불변, 노점 이하 냉각은 습도 하락.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셔야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습도를 온도계 2개만으로 진단할 수 있는 노점 온도와 건고 온도의 갭 법칙을 소개합니다.
현재 건구 온도 20도와 이슬이 맺히는 노점 온도 15도의 갭이 단 5도로 아주 좁다면 어떨까요? 이슬 맺히기 직전이라는 뜻이니 공기 속에 수분이 꽉 차 있어 상대 습도가 극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노점 온도는 15도인데 현재 건구 온도가 30도라면 갭이 15도로 넓어서 상대 습도가 낮다는 뜻이죠. 두 온도의 간격이 좁을수록 포화선에 근접해 습하고 간격이 넓을수록 뽀송뽀송 건조하다는 원리랍니다. 이 갭법칙만 알면 선도를 보지 않아도 대략적인 체감 습도를 머릿속으로 쉽게 그려낼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배운 원리들을 실제 난방과 냉방의 매핑 사이클에 적용해 볼 시간입니다. 겨울철 난방 시에는 공기를 데우고 현열 가열, 건조함을 막기 위해 습도를 보충, 자멸 가습합니다. 따라서 겨울철 난방 화살표는 오른쪽 위를 향해 당차게 올라가는 우상향 화살표가 그려집니다. 반대로 여름철 냉방을 켤 때는 온도를 차갑게 식히고 현열 냉각, 끈적한 습기를 제거, 자멸 감습하죠. 그래서 여름철 냉방 사이클은 왼쪽 아래를 향해 뚝 떨어지는 직관적인 좌하향 화살표가 됩니다. 난방은 우상향, 냉방은 좌하향. 이 방향성이 바로 실전 공조 설계의 가장 튼튼한 기본 뼈대랍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신다면 이 시스템 마스터 치트시트 4가지만 확실하게 저장해주세요. 첫째, 8가지 DNA 중 딱 2점만 교차하면 모든 숨겨진 데이터가 도출된다는 원칙입니다. 둘째, 불포화 공기에서는 건구 온도가 대장이고 습구, 노점 순으로 낮아진다는 온도 위계입니다. 셋째, 절대 습도와 노점 온도는 완벽한 평행선이라 절대 상태점을 찾을 수 없다는 절대 예외 조항입니다. 마지막 넷째, 선도 위를 움직이는 화살표의 이동 방향이 곧 공조부하의 정체라는 사실입니다. 이 4가지 핵심 나침반만 쥐고 계신다면 어떤 복잡한 선도 문제도 자신 있게 풀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기만 해도 답답했던 습공기 선도의 모든 비밀을 아주 쉽고 완벽하게 해부해 보았습니다. 기초가 단단해야 복잡한 부하 계산 문제도 흔들림 없이 쉽게 풀린다는 점, 오늘 확실히 느끼셨죠? 습공기 선도는 무작정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과 위치를 직관적으로 읽어내는 아름다운 언어입니다. 오늘 배운 이 언어를 바탕으로 다음 영상인 공조부하 계산 실전에서 더 깊이 있게 만나 뵙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내용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신 초보자 여러분의 열정에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합격 파트너 튜터는 다음 강의에서 더욱 알차고 친절한 설명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